자, 2026년 3월 고2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고전소설 파트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 이번 작품은 김학공전이라는 그런 내용의 고전소설이고, 일단은 작가 미상의 작품이다라고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김학공전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주인공이 누굴까? 그렇지, 김학공이라는 인물이야. 지금 밑에 보면은 영웅소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주인공 중심의 서사 구조거든. 자, 우리가 이거를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하죠. 이 김학공 역시도 이 글 전반에서 이런 면모를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외적 중고로 영웅 일대기 구조 한 번만 하고 내용 들어갈게. 주인공 중심으로 한 서사 구조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일단 태어날 때 비범한 탄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태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을 부각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위기를 겪고요.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사회적 위협을 달성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약간 우리가 영웅일대기 구조라고 또 얘기하고, 주인공 중심의 이야기 구조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이 글의 시대적인 배경이 조선시대 후기예요. 이때는 이미 병자호란 뭐 전쟁부터 해서 이미 신분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매관매직도 하고 양반이 아닌 일반 상민이 어떻게 그 관리직을 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력자의 도움을 받죠. 그 조력자의 방식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력자가 죽음 이후에 뭐 이래서 꿈에서 나타나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통 이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 그래서 몽종 구조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내용 이제 들어가 볼게. 우리가 이제 고전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물도만 제대로 구분을 하면 그 고전소설을 다 이해했다 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우리가 내신 수업에 내신 시험 때문에 이걸 읽는 거니까 먼저 선생님하고 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 보자. 하지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인물을 정확히 구별을 해서 그 인물이 어떤 역할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꼭 신경 써서 읽어보자. 그럼 먼저 인물 정리부터 볼게요. 주인공인 김학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양반의 후예야. 근데 후예로 여기에 미리 사건이 나오거든. 여기에 이제 그들의 밑에 있는 노비들이 뭘 한다? 흉계를 꾸며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주인공으로서 가문의 어떤 원수를 갚는 그런 인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김학국한테 조력을 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이죠? 별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이 별선은 김학공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학공의 아내입니다, 아내. 학공의 아내이자 항상 우리가 고전소설에서는 누구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내용에서 보면 김동지의 뭐가 되냐? 딸입니다, 딸. 딸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미리 얘기한다면 학공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남장을 하기도 하고, 네, 여기서 뭐도 등장을 합니까? 남장 모티브가 등장을 하죠. 어쨌든 여성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고전소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들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장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와. 그래서 고전소설은 종종 이렇게 남장 모티브가 많이 등장을 한다. 자, 그래서 남장을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되고 죽고 나서 뭐가 되죠? 원혼이 되어서 누구의 조력자가 됩니까? 네, 자기 남편의 조력자가 돼서 도움을 주는 인물로 나온다. 조력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고 나서 네, 죽음 후 네,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일단은 이 인물이 흔한 여성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시 주체적인 여성의 면모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성 면모 그리고 있는 부분이 이 소설의 좀 특이점이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인물 누가 등장을 하냐? 박명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항상 고전소설에서는 선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잖아요. 자, 바로 그 흉계를 꾸민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박명석이야, 박명석. 누구일까요? 네, 노비고요. 네, 노비의 우두머리. 그래서 학공의 가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악인의 인물로 나온다. 악인의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큰 갈등의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 자, 이 갈등을 의미하는 건 사실 신분제 대립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물이 또 등장을 하냐면 황승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황승상. 자, 어떤 인물이냐면 학공을 이제 항상 탈출한 학공을 어떻게 합니까? 네, 수양 아들을 삼고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네, 아들. 그래서 조력자로 돕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박명석과. 근데 이 소설의 말에서는 결국에는 복수를 하게 되고 원래의 위치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그거야, 얘들아. 일단은 죽음을 초월한 주체적인 사랑도 되지만 또한 어떤 것도 얘기한다. 효와 유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따 선생님이 주제 한번 정리해보고 내용 한번 들어볼게. 학교 내신에서는 너네들이 일단 이 이야기의 구조를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보통 여기서 인물이 했던 행위나 아니면 내용 일치적인 사건의 흐름이나 이런 걸 묻는데 그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줄거리를 머릿속으로 명확히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니 별선이 학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 무엇이라 하더이까? 학궁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자, 누가 얘기해요? 별선 부인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야. 오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학궁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이제 학궁의 말입니다. 나를 죽이자 하니 어인말인고 그대가 이르는 대로 작은 잔을 들어 술 3배만 먹었노라. 이제 미리 별선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예측을 하고 조언을 해줬겠죠. 예, 조언한 대로 술을 3배만 먹었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니 별선이 깊은 숨을 쉬고 눈물이 비오듯하며 말을 못하다가 결국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오늘 밤 축시에 낭군을 죽이자 하고 잔치를 배설하였나이다. 배설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제 맛있는 음식이나 잔치를 이렇게 연다. 잔치 음식을 만들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축시에는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 예.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학공을 죽이려고 미리 잔치를 계획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축제라는 건, 그러니까 잔치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학공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 되는 거고, 미리 부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말하기를 이제는 내 목숨이 함정에 든 범이요. 독에 된 쥐라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게 되었도다. 자, 학공이 이걸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 함정이 든 범이다라고 해요. 범이 뭐예요? 호랑이잖아, 호랑이. 그죠? 함정이 든 범이요. 이게 누구야? 나, 학공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즉, 독, 이것도 함정이죠. 든 쥐다. 이것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공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뭐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기가 위기에 놓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지를 못했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자, 학공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뭐야? 앞서 자기 동생과 모친이 그 손에 죽게 되었잖아. 그리고 자기 또한 이제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학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복수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자기 부모와 그리고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별선은 낭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천하가 넓다 하여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넓다 하여도 이제 보건대 좁기도 하도다.
조그만 낭군의 일신을, 즉 낭군은 학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군의 몸을 감출 곳이 없으니 답답하고 가련하도다 하도다. 뭐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이제 숨을 곳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벌써 이 말을 하고자 하니 애처로운 거동과 기탄하는 양을 참아보지 못할 뿐더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공이 힘들어하는 모습. 또한 자결을 할까, 이거는 뭐야? 죽을까 손으로, 스스로. 지금까지 말을 못할 거니와 이제 난군이 죽으면 나도 한 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도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렵게, 그러니까 진실, 아무리 숨어도 학공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숨을 곳이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걸 학공이 알게 되면 학공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서 자결을 할까 누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선은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선의 어떤 배려를 볼 수 있는 거죠. 불쌍하도다. 우리 난군 가련하다. 나의 일이 답답하면 가련한 이 설음 어찌한단 말인가. 좋단 말인가. 뭐가 사용이 된 거죠? 여기 영탄법 사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리법도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자, 별선의 남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영탄과 서리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초로 같은 인생이 뜬구름같이 쓰러지니 어느 때 다시 볼까. 자, 초로 같은 인생이래요. 초로가 뭐예요? 이슬,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뜬구름 같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의 삶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금방 스쳐 지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아주 유한한 또는 아주 짧은 어떤 삶, 이슬이 어때요? 잠깐 내리고 마는 거잖아요. 짧은 삶,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안타까움. 우리님은 오늘 밤에 명년 춘삼월이 돌아오며 꽃은 다시 보려니와 불쌍한 우리님은 오늘 밤에 죽게 되면 황천에서 다시 만나나 볼까? 지금 상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뭐예요? 꽃은 때가 되면 다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님은 오늘 밤 죽으면 저 세상에서나 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꽃은 언제나 자연은 반복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사람의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돌아올 수 없죠. 죽음에 놓여서 하늘에서나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서로 뭘 이루는 겁니까? 대조를 이루죠. 자연이라는 꽃과 인간의 짧은 삶을 대조를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명일이면 보련만은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서산에 지는 해죠. 해는 다시 볼 수 있어요. 해가 지더라도요. 그죠? 하지만 인간의 삶은 어떻다? 짧다. 죽을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꽃하고 해는 역시 자연의 속성,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 님은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조를 역시 이루고 있다. 오늘 밤이 죽을 때일세 서른지고 안타깝도다.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서산의 해가 지니 동력에 돋는 달은 동창의 빛이었다. 자,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운 듯 밤이 되매 이제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한탄으로 지는 눈이 학공이 울며 말이 명명하신 하느님은 굽어 살피소서 가련한 학공 오늘 밤에 노비의 손에 죽나이다. 이 같은 죽은 이라 불쌍타 하오리까. 자, 여기에서 명명한다라는 건 하늘을 밝히시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공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애통하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난구님 너무 서러하지 마세요. 어머님하고도 약속하고 약속이 그 말을 못 참던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야속하고 전생자생 무슨 죄로 우리 둘만 남았는고. 자, 지금 부인하고 그쵸 학공만 남은 거예요.
임이 없으면 나도 못 살고 나 없으면 임도 못 살지. 임이 죽으면 내가 어찌 살까 하고 벼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전생에 무슨 죄,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을 자 뭐로 돌리고 있습니까? 얘들아, 전생에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서로 울며 눈물이 피오는 듯 하는지라 별선이 자탄하며 다시 하는 말이 무슨 일로 우리 두 사람이 연분을 맺어 나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전생자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만났고 임 없으면 나는 못 살고 모두 내 탓이라 오직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요 난구는 조금도 염려 마오. 자, 지금 해결책을 별선이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별선의 생각이 아까 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즉 자신이 뭐 한다라는 거야. 남장을 하고 누구 대신에 죽겠다라는 얘기냐. 학공 대신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어떤 비장한 결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타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랬더니 학공이 하는 말이 지금도 목목이라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그러니까 목목이라는 건 다 누가 대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죽으면 그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그치? 내 말을 자세히 들어오셔서 만일 난군이 죽으면 부모의 원수를 어찌 뉘라서 갚으리오리까. 이 몸이 대신하여 어두운 밤에 어찌할리까. 알리가 없을 것입니다. 난군은 의복을 바꿔 입고 난군이 누웠던 자리에 첩이 눕고 첩이 누웠던 자리에는 난군이 누워있으면 침침한 야상경 뉘라 분별하오리. 난군은 상투를 풀어 댕기를 들이오고 첩은 머리를 풀어 상투를 하면 저놈들이 어두운 밤에 상투를 잡아낼 것이니 난군이 이때 짐을 끼고 머리를 산발하고 먼발치를 따라오며 여자 몫을 울며 물가에 서 있으면 그놈들이 첩의 신체를 물에 넣고 갈 것이니 물가에 앉아 슬피 울면 물 지키는 관리가 배를 타고 올 것이니. 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산발을 하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이제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죠? 그놈들이 첩은 실제로 이제 그놈들은 오해를 한 거야. 이게 누구의 시체인 줄 아는 거니 얘들아. 학공의 시체인 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에 앉아 슬피 울게 되면 마치 별선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할 거래요. 나는 육제 이 섬중으로 시집 온 지 3년 만에 부친의 부음을 만나 가다가 배가 없어 못 가오니 물을 건너게 해주시면 죽은 부친 얼굴을 다시 뵙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애거라면 물을 건너게 해줄 것이니 육지 나가거든 뭐를 해라. 공부에 힘써 아무쪼록 입신양명. 여기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고 첩의 원수도 갚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하게 된다면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별선은 누가 되고 학공이 되고 그죠? 학공은 누구로 변장을 해라. 네, 별선으로 변장을 해서 마치 자기가 자기인 것처럼 울면서 짐을 지고 나가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배를 어떻게 한다? 배를 넘겨주는 관리가 오게 되면 그 관리에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된다. 라고 하고 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뭐 하라? 공부에 힘써 뭐 해라? 입신양명해라. 자, 여기에서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얘들아? 그쵸? 유교적인 질서 사회를 볼 수가 있죠? 뭐예요? 입신양명, 유교 사회, 그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해라. 효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상적인 특징도 볼 수 있다. 자,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 거죠, 얘들아. 그죠? 자, 그럼 이어서 보자. 중야줄거리. 별선은 학공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는다. 한공은 황승상의 아들이 되고 황승상의 권유로 새로운 장가까지 가게 된다. 어느덧 긴 일을 당함에 별선의 생각이 더욱 간절한지라 위를 갖추고 예석에 이르니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신랑의 눈노한 풍채와 신부의 아름다운 태도는 가위, 천정의 배필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해준 배필이라는 거야. 보는 자 누가 하니 칭찬하리오. 종이토로 잔치를 만친 후 날이 접으며 신방이 들어가니 좌정에서 앉으니 별선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전전불매하더니.
전전불매라는 건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야. 걱정으로 편하지 못한 상황. 불편한 상황을 얘기한다. 밤이 미 깊었는지라 마지못하여 침석이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와 난군을 붙들고 막루하며 말하기를, 자, 왜 젖은 옷을 입었어요? 이미 앞번에 우리 사건이 있었잖아.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죠? 누구 대신해서? 네, 학공인 대신해서 아까 그 물에 빠져 죽죠. 그쵸?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별선이 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혼이 되었구나, 귀신이 되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꿈이라는 공간, 비몽사몽해서 이제 꿈이라는 공간에 별선이 나타나죠. 꿈은요, 바로 이승과 뭐를 연결해 줍니까? 네, 저승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매개체의 공간이 되고요. 또한 별선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적인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소통을 해주고 이때 이제 얘기합니다. 속상하며 말합니다. 당초의 언영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다지도 허사가 될 줄 알았으리요. 이 방이 누구 방이라고 놓았으며 나 같은 방명 원호는, 짧게 삶을 산 억울한 원호는, 주야 낮과 저녁으로 난군 생각이 간절하여 잊지 못하였더니 난군은 좋은 시절에 다시 만나 이제 결혼을 한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별선이 자기의 한을 얘기하는 거야. 속상한 자기의 한. 다시 만나 숙녀 새로운 부인을 취하였더니 이 같은 혼백을 생각이 아니하시니 어찌 슬프리 아니하오리까 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또 살인법이죠. 그만큼 뭐예요? 별선의 어떤 슬픈 한을 얘기하고 있다. 별선의 어떤 슬픈 한, 예, 슬픔을 얘기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속상함을 얘기하고 있더라. 어찌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로 피는 꽃은, 그러하오나.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별선 착하잖아. 그지? 그러하오나 내 마음은 그러해, 억울해, 슬퍼. 하지만 속담에 이르기를 탐화봉접이라 했대요. 탐화봉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라는 뜻으로, 당연히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만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랑이 이뤘으면 새로운 사랑을 맞이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뭘 볼 수가 있냐면 어쨌든 여기서는 재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재혼을 하는 것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에 뭘 볼 수가 있다? 가부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별선은 뭐하고 있습니까? 한은 있지만 별선은 받아들인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요. 이해해요. 그럼 한이 없다? 아니요. 한은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 보면 자신의 한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어서 어찌 떨어질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랬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바라건대 난구는 불쌍한 첩의 혼백도 생각해 보옵소서. 유명, 즉 죽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르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밥이 돌아가니 난고는 내내 무양하옵소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내라라는 거예요. 지내고 쉽게 생각해서 어린 신부, 새로 결혼하는 어린 신부를 챙겨라. 그죠? 자,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떨어진 꽃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선을 상징하는 거고, 그죠? 피는 꽃은 그 결혼하는 어린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하고 돌아가고는 학공이 달려들어 붙들려 할 쯤에 호련 간대 없는지라 놀랍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남가일몽, 이건 뭐냐? 하룻밤의 꿈이라는 얘기예요. 남가일몽, 꿈, 하룻밤의 꿈. 심심 마음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별선의 생각이 더 간절하리라. 일일 또한 비몽사몽간에 별선이 또 나타나 학공의 손을 잡고 몸에 피를 흘리며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또 말하기를, 만극화 정해는 풀었으나, 그러니까 슬퍼했어. 하지만 우리가 정해를 풀었다라고 했잖아요. 정해라는 게 뭡니까? 자, 어떤 우리가 이제 만나서 우리 슬픈 마음을 풀었으나 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 앞전번에 왔던 만남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누구를 보러 온 거야? 네. 자신의 어떤 서운한 거 이런 걸 다 말하잖아요. 학국한테. 근데 이번에 온 거는 다름이 아니라 국태민안하여 라고 했어. 국태민안하여, 황성에서 과거를 보인다 하오니 국태민안하다라는 얘기는
나라가 크게 태평하다. 나라가 태평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뽑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니 아무쪼록 과거를 보아 참방하시거늘 불공태. 우리 아직 원수 안 갚았잖아. 그치? 사실 이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문득 간데없사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침상일몽. 자, 학공이 괴히 여겨 과거 소문을 탐지하니 과연 과거를 본다 하였다. 이게 바로 조력자의 도움이 되는 거죠? 뭐예요? 꿈에 나타나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죠? 과거 날이 기다리다가 그 날을 당함에 시지를 옆에 끼고 장중에 들어가니 글자가 딱 걸려 있어. 어떤 내용으로 시험 볼지 평소에 외우던 글이거든. 용연의 먹을 가라 황모 무필신 반중독을 흠씨 풀어 일피휘지하고, 그러니까 답을 썼다는 거야. 문장은 이태백이요 빌법은 왕희지라. 자, 이태백이라는 분이 옛날에 시를 되게 잘 썼던 사람이거든. 자, 문장은 이태백이요 그만큼 잘 썼고요. 필법 글씨를 쓰는 그 시 채는 왕희지라. 뭐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아주 유명한 문인이거든요. 서로 뭘 얘기하고 있다? 대꾸법 사용이 된 거고요. 그만큼 뭐하고 있다? 학공의 어떤 글솜씨를 얘기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의 관례는 뭐다 얘들아? 고전소설. 그리고 학공, 여기서 학공의 영웅이라는 느낌도 안 되겠지만 중략된 게 되게 많으니까 영웅소설이 되고요. 자, 뭐 성격은 정기적, 영웅적, 교훈적 이렇게 되는 거고, 주제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숭고한, 누구의 숭고한 희생이죠? 별선의 숭고한 희생으로 희생을 바탕으로 어떤 통쾌한 복수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뭐예요? 주인을 배반한 노비에 대한 어떤 벌을 주죠. 즉 나쁜 놈은 처벌받고 건선징악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죽음을 초월한 거잖아. 나타나서 자기 남편을 끝까지 도와주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어떤 사랑을 볼 수 있다. 자, 여기서는 확실한 건 그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편집적인 농편이 중간중간 들어가요. 그 인물의 평가 같은 상황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극상의 모티브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하극상. 남장 모티브도 있지만, 아이고, 그냥 지울게요. 하극상 모티브도 사용이 된다. 하극상이 뭐예요, 얘들아?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내서 자기 그 위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장의 모티브도 사용이 되었다. 여자가 남장으로 변해서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고 조력의 역할을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별선,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야. 능동적인 여성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쨌든 귀신이라는 어떤 원혼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 전기적이라는 게 뭐야? 비현실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글에서는요, 뭐 권선징악, 뭐 입신양명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당시 신문제 사회가 굉장히 무너졌지. 그 무너진 신문제 사회를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도 이 소설에서 잘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같이 빨리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는 꼭 나오겠죠. 자, 학공은 별선을 만료해도 모친과 동생의 복수를 위해 잔치에 참석하였다. 자, 얘들아, 별선이 예측은 했지만 만료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었죠. 몰랐단 말이야. 하지만 별선은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어. 그죠? 이건 아니죠. 2번. 별선은 잔치에 다녀온 학공에게 자신의 잘못 고백한 거 없죠? 별선은 학공과 자신이 모두 같은 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다. 자, 자기는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은 안 해. 학공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학공이 죽은 부친 얼굴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며, 우리 아까 뒷부분에 거짓말을 하라고 했죠. 그 관리에게. 그는 물을 지키는 관리가 도와줄 거라고 별선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번이 된다. 32번, 별선이 기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이 뭘까요?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 꽃은 생각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떨어진 꽃은 별선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꽃은 어린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니? 그쵸.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새 꽂힌 신부를 맞이해라 라는 5번을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 33번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네,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33번에는 자, 모친과 동생이 가언수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학궁이 슬퍼하는 것은 A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가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 학궁의 개인적인 목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니? 원수를 갚는 게 학궁의 개인적인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명분이 된다고 했고 2번 학궁이 노비의 손에 죽나이다 한 것은 B와 관련된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 당시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던 사회다라는 거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선이 내 몸을 바꿔 죽을 것이라고 학궁에게 말한 것은 C와 관련된 것을 본다면 자, 여기서 요게 틀린 거죠. 별선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한다.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조력자가 아니고요. 뭐 꿈에서 나타난다는 상황에서는 좀 정기적이다, 초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몸을 바꿔 죽는다는 것은 옷을 바꾼다는 얘기인 거잖아. 위장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초월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이 틀린 답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됐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